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시민과의 온라인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시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게 맞아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맡게 된 파주시 아나운서 오다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운정 이동 주민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같은 파주 시민으로서 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통하고자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민과의 온라인 대화에 참석해 주신 운정 이동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시장님 인사 말씀, 내빈 축사 영상, 2021년 시정 운영 계획,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분이죠. 최종환 파주시장님의 인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설명기 잘 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운정이동 우리 주민 여러분, 파주시장입니다. 설전에 운정이동 통장 협의회 원래 회의 때 한번 잠깐 인사를 드린 바가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설 명절을 보내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민과의 대화의 날입니다. 오전에 파주읍의 주민들과도 인사를 잠깐 나눴습니다. 올 설 명절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또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절 동안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가족 친지에 대한 그런 애절한 간절한 만남에 대한 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이제 가족 내에서는 가족 간의 접촉 결과 설마 했던 일들이 또 현실로 아픔으로 돌아온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설명절 이후 확진되는 사례들이 지금 몇 건 발생해서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벌써 1년이 되었죠. 코로나19 발생한 지.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당하는 상황이어서 시민과의 대화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시민과 만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간의 과정에서 확진자가 어느덧 우리 파주시도 700명이 넘었습니다. 703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2월 24일 파주시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제 딱 1년이 다가오는데 벌써 7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곧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월 15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우리 파주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일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저곳에서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고 오늘도 0시를 기준으로 600명이 넘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파주시도 그간의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동형 선별 검사소 운영 등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긴급 생활 지원금도 작년에 1인당 경기도도 10만 원, 파주시도 1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바가 있고, 또 코로나로 가장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현재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기회를 잘 모르셔서 이용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신 분이 혹시 대상이 되신다면 직접 신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리 파주시도 시민 여러분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신속하게 접종에 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5월에는 우리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경기도 도민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수선한 그리고 어려운 방역 조건이지만 지금 2월, 3월 백신 접종을 이후로 잘 관리해 나간다면은 도민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운정이동 주민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시청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충실하게 귀담아 듣고 충실하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종환 시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덕 국회의원님, 한양수 파주시 의회 의장님을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우덕 국회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번 신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꼭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파주시가 온라인으로 하는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파주시는 금년도 2021년도의 시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명드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또 의견으로 제시하시고 또 지적하실 일들을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 시와 시민과의 대화가 더 넓어지고 또 여러 의견들이 개진돼서 시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런 대화의 시간들을 통해 파주시가 더 발전하고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대화의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도 경청하고 또 파주시도 경청해서 더 나은 파주를 만들어가는데 꼭 기틀이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더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 잘 극복해낼 수 있으시기를 그렇게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 의장 한양수입니다. 설레는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혀진 지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듯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희망의 둑을 함께 쌓아간다면 힘들었던 기나긴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파주시의회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이니끼이게 마음으로 지쳐있는 시민 여러분의 삶 속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담아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올해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본격적인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무대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의 주민주권 확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지방자치 실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파주시의회가 앞장서 이끌어가겠습니다. 들판 위의 작은 풀에서부터 모든 생명은 둘 이상 함께 기대어 설 때 더욱 굳건해진다는 말처럼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로 파주시의 어려운 난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함께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파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직접 만나 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2021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민선 7기 시정 운영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운정 이동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후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기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와 같이 우리 파주시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혁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파주시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해서 파주도 고속도로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을 본격화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문산 제1고압 방호벽을 철거하는 등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을 개선해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정진시켜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운정 이동에는 천원택시가 많이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만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촌 자연부락 지역에는 46개 마을에 천원택시를 운행하고 또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등 교통복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금년에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가 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데 올 7월경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관련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더욱더 지하철 3호선 공사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해선과 연결되는 대곡 소사선을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사업, 그리고 조리 금촌을 거치는 전철화 사업, 옛날 말로 조리 금촌선, 현재는 고양시와 통일노선이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통일노선 구축 사업, 그리고 GTX와 SRT를 병행 운영하는 SRT 연장 사업들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임진강에서 도라산 전철 사업도 추진하고 또 경인선 운천역에 역사를 건립하는 것도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M버스, 광역버스가 작년에 3,100번, 3,400번이 신설된 데 이어서 새로운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원택시도 더욱 확대하고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가람마을 그리고
야당역 일대에 환승주차장 등을 개성해서 파주의 5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 분야입니다. 지난해 47만 우리 파주 시민의 수건이었던 종합병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대학교와 병원 건립 MOU를 체결했고, 또 국립암센터 혁신의료 연구센터 조성 협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해 53만 명의 마스크를 특별 판매하는 특별 공급을 하였고, 또 경기도 최초로 보건소 내에 음압 텐트를 설치하고 차량 이동형 선별 검사를 운영하는 등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파주시는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메디컬 클래스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대학병원 건립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운정 광역 보건지소도 새롭게 착공하도록 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도 탄탄히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백신 접종 TF팀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선별검사소, 접종센터 등도 확대해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형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또 전국 최초 청소년 안전망팀 신설, 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 등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등 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정액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해 오는 등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파주시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정 EBS 파크 가족문화체험 공간도 개장하고 청소년 재단도 올 4월 설립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도 3자녀에서 1자녀까지 지급을 확대하고 여성 친화 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또 노인 장애인 복지관도 운정동에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태 문화 분야입니다. 지난해까지 파주가 지닌 역사 문화 자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주학 연구 광탄에 있는 해엄 원지 관광 자원화, 또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DMZ 평화의 길 개방, 임진각 곤도라 개장 등으로 평화 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운정 호수공원과 소리천, 공릉천을 연결하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경기도 정책공모회 업무에서 100억 원을 수상하였고 공릉천 물놀이장도 조성하였습니다. 또 유아섭 체험원을 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진각에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개강하고 어주대로와 리비교의 관광자원화를 더욱 추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시설과 수소 충전소를 건립하는 등 파주형 그린 뉴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전 시민을 상대로 한 긴급 생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생활지원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단연변에 있는 CJ ENM 콘텐츠 월드, 동양 최대의 콘텐츠 월드, 그리고 원정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본격화되고 자족도시와 상생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깃들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정책을 확대하고 경기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또 전통시장의 온라인 서비스 도입 등 빠르고 효과적인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는 조기에 완료하고 미군 반환 공유지 사업 등도 더욱 활성화시켜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분권과 상생의 파주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 마을 공동체 등 공모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탄현면에 있는 장당콩 웰빙바로 개장과 허준, 한방 클러스터 사업 등을 구축해서 또 농촌 지역에도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전반적인 사업, 역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운정 지역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운정지역 철도망 확충 사업은 파주시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도를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도를 보시면 철도망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 동시 생활권역으로 이어져 파주는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운정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신도시 성석간 도로 개설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신도시 성석간 도로가 고양시 구간에서 고양시 구간 도로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아직 정식적으로 개통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구간에 지금 잔여 구간을 올 6월까지 완료해서 6월이면 신도시에서 성석간 도로가 개설이 되고 서울 문산국도로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운정에서 능안이 가능한 도로 확보장 사업, 그리고 운정역과 야당역 앵골 과선교를 잇는 도로 확장 공사도 올해 토지 공사를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당동과 상지석동 동척 연결 도로 공사, 이 도로 공사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제2자유로도로에서 들어와서 야당역 앞에서 자연불악으로 연결되는 설문 관상간 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토지 보상을 추진해서 도로망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운정 호수공원 내에 있는 유비파크는 EBS와 함께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으로 올 5월 어린이날 즈음해서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 그 인근에는 EBS 콘텐츠 어린이 체험과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공릉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올해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해서 수질 개선, 우리 운정 주민들의 가장 염원인 운정호수 소리천의 수질 개선이 물론 자연과 도심지가 어우러져서 친환경 시설을 갖춘, 그럼으로써 한강 공원 못지않은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운정 호수공원 주변에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 놀이시설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유아숲 체험원을 5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또 운정호수공원 주변에는 도시농업 박람회도 개최해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정광역보건지소 건립 사업을 올해 공사에 착공해서 22년 내년에 저는 잘 못하는데 여기 어떻게 오래 했지? 네, 지금 음소거 모드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정광역보건지소가 준공되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진료실, 헬스케어 센터, 임산부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시민들의 건강을 치유하는 시설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동에는 또 노인장애인 복지관, 다누림 복지관이라고 하는 사업을 내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올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운정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파주시 거점센터로 건립하겠습니다. 운정 3지구가 택지 개발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있다마 운정 하수 처리 시설도 1,0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가해서 정설 사업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일 6만 톤의 하수 처리가 가능하던 것을 추가로 6만 톤을 정설하는 것으로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정지역 공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총 3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운정 호수공원 주차장 사업은 총 310대의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올해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가람마을 공영 지하 주차장은 23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당역 환성 주차장도 총 30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올 8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운정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시민과의 대화를 취소했지만 건의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3건의 운정 지역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산내마을 상가 도로 일방 통행화, 그리고 노상 주차장 설치, 해솔 3단지 후문, 우회전 차로 개설 등 2건의 건의사항은 현재 조속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한 건의 건의사항은 산내마을 중심산업지역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건의였었는데, 이는 관련 경기도의 5개 광고에 관련된 관련 조례, 그리고 시에서 설치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상가 번영에서 운영은 불가피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성과와 계획, 운정 이동 주요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주셔서요. 2021년에도 파주는 확실한 변화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의 파주가 존재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 이렇게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는 우리 운정이동 시민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정이동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운정 이동의 발전 방안 등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소속 단체명 또는 살고 계시는 마을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발언권을 얻으신 분께서는 자세한 세부 설명보다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요점만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두세 분의 질문을 먼저 듣고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호명하는 순으로 음소거 해제 이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네, 저기 이종한님.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운정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장 이종환입니다. 예, 코로나 방역 및 지정 운영에 바쁘신 중에도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래공원의 공중 화장실 설치 및 야외 운동기구의 위치 변경과 사용 가능한 것으로 교체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래공원과 가재올공원, 산내공원 사이의 보안 등이 수목이 우거질 시에는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목의 전지 작업 대지, 보안 등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환님께서 두 가지 질문 건의사항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건의사항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이은미님 손 들어주셔서요. 음소거 해제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세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무선 조기 착공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7월까지 KDI의 그 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목표를 두고 계시다고 하셔서 시장님의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응원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3지구가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6번 국도의 이용자 수가 예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남북로라든가 다율사거리 그 지선호로의 정체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율사거리에서 홈플러스 사거리로 이어지는 그곳은 청원초등학교나 병설유치원이 있는 스쿨존이기도 하고 도보 이용객들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앞에 대방건설에서 아파트를 지금 건설 중인데 입주가 되면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도래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거기다 좀 더 추가한다면 산내마을 8단지에서 그 도래공원으로 내려가는 진입로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인분들이나 유모차를 이용한 젊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램프가 지금 현재 없어서 결국엔 삼례마을 8단지에서는 주 그 공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산내마을 8단지의 주민 이은미입니다. 네, 이은미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종환님께서는 공원의 공중 화장실 설치와 보안 등 위치 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은미님은 56번 국도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습적인 정체로 인해서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고 또 도래공원 진입로에 대한 건의사항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환 바닥에 살기 협의회 회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도래공원과 관련된
건입니다. 화장실과 야외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설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 완료한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래공원에서 청암초등학교 나가는 방향에 가로등, 보안등이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 산초구역 주변에 수목이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보안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현미 산내 8단지 주민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선 조기 착공은 질문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아까 주요 사업 설명 때 말씀드렸던 걸 참고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다율 사거리와 홈플러스 사거리의 교통 혼잡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건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지도 56호선 다율 교차로 부분은 그 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이 구도로가 있습니다. 시도 1호선이라고 현재 교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난방공사 방향으로 가는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이 시도 1호선이 현재 LH에서 도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 체증이 좀 완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인근 지역은 차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진행 중인데 아마 6월까지 금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래공원과 산내 8단지 진입로 부분에 램프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부지가 산내 8단지의 사유지로서 입주민들의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 그 대지 경계 부분까지를 공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입로 보수와 포장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은 재포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두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래공원 화장실 관련된 문제와 보안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께서 좀 추가 답변을 해주시고, 이현비 산내마을 8단지 주민께서 말씀하신 56번 국지도 교통 혼잡, 그리고 산내 8단지 진입로 램프 설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먼저 그러면은 우리 환경수도 사업단 국장님께서 도래공원과 관련한 거는 이종환 바달랩 협의회장님과 이현미 주민께서 말씀하신 걸 한꺼번에 추가 답변을 해주시고, 국지도 56번 관련해서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별도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환경수도 사업단장 허수무입니다. 네, 먼저 그 이종환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래공원의 이제 화장실 선치 건의에 대해서는 사실 그 주변이 주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분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 화장실 설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 저희가 운정 이동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은. 그런데 방금 저희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향후에 올해는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신 그 도래공원에서 이제 가재울공원 또 산내공원 쪽으로 이제 쭉 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녁 때 되면 부안등이 어둡긴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많이 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로원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좀 보안등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또 이제 아울러서 보안등 위치라든가 방향 이런 것도 좀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은미 3내 8단지 이은미님이 건의하신 사항 중에는 일단 진입로 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단지의 804동 방향 진입로 보호수라든가 포장은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쪽에 그 모의 그 종종 그 개인 그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종중과 관련된 그러한 거기 때문에 협의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15동 쪽 이제 계단 이쪽에 이제 램프 설치 관련 사항인데요. 우리가 그 시에서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부지 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 산내마을 8단지 815동 연결도로가 이제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 약간 불편한 점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파트 단지 소유물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네, 평화기반국장입니다. 방금 전에 그 이은미 선생님께서 그 56호선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6호선에서 이제 가장 정체가 많은 곳이 마레이자교 부분과 그리고 다율 사거리, 말씀하신 그 홈플러스 앞에 그 사거리가 교통 체증이 많은 곳인데요. 저기 마레이자교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다율교차로 부분은 저희가 지금 56호선에서 운정 시내로 들어가는 그 좌회전을 이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단계적으로 확정을 해서 배달교회 앞까지 도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56호선으로 가는 차를 일부 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시도 1호선에서 이제 56호선으로 시도 1호선에서 운정에서 나가는 길을 이제 연결하는 방법과 또 56호선과 시도 1호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향후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 앞에 그 사거리가 교통 체증이 많은데요. 일전에 그 경찰서에서 좌회전 신호를 2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그 청암초등학교 앞에 홈플러스 앞이 오히려 더 교통이 과정되는 바람에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변경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통량이라든가 교통 흐름을 점검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LH에서 그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단계적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일부 확장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건설 교통정의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홈플러스 쪽에 그 정체 구간 문제는 이제 실스테이트 그쪽부터 홈플러스까지 올해 예산이 그 4억이 섰습니다. 교통 개선 사업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용역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개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으로 이제 교통은 좀 분산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건의사항 있으신 분, 네, 저기 창님, 네, 지금 손을 먼저 들어주셔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내 로데오 상인의 총무를 맡고 있는 윤현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소통 공간 행정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 산내마을 상인에는 그 일방통행 추진 요청이 좀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산내마을 산단지 맞은편에 그 로드에 있고, 그러니까 목동동 941번지 일방통행을 추진을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상가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의 그 서면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파악하여 일방통행을 좀 지정을 더 빨리 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 파주시에서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을 해주셔서 그나마 요즘 코로나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이번에 그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시 파주시 지방세 감면 등이라든 그 부분을 2021년에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관내상가 임차인과 착한 임대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오블리스를 실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이 조금 기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파주시 목동동 953번지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애정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일부분은 지금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참 좋은데요. 지금 저희가 상가 내 그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지금 그 나머지 임시 주차장을 나머지 공간을 임시 주차장으로 더 확대해 줄 수 없는지 그런 것도 주차장 확대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민원이 있고 또 저희 상인들은 장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차 단속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차 단속을 조금 한시적으로만 좀 유예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도 편하게 올 수 있는데 그런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좀 저희 상가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산내마을 3단지 앞에 상가 진입로가 항상 그 저녁 시간에는 교통 혼잡으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각선 신호 체계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원활한 입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현창님, 일방통행 추진, 지방세 감면 연장, 상가 내 주차 공간, 주차 단속, 한시적 유예, 그리고 산내마을 3단지 앞에 상가 진입로, 신호체계 개선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조금 질문 내용이 많아서 윤현창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윤현창. 산내 로데오 상인의 총무님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산내 로데오 거리에 일방 통행로 지정과 관련해서 빨리 일방 통행을 지정해 주십사 하는데, 일단 일방 통행로 지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제한이 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좀 소방 활동에 제한을 줄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달에 파주시에 다시 소방서로 일방 통행과 관련된 공식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의견이 가능한 것으로 온다면은 그 이후에 상인회 그리고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받고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만이
되는 것이고, 일반 통행에서는 아까 또 그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입주자들과 그 상인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하는 분들에 대한 지방세 인하 감면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30일까지 세정가와 같이 지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산내 로다오 앞에 주차장 확대 문제는 현재 그게 파주시에서 커뮤니티 센터 부지로 확보하고 있는 부지인데 임시 공용 주차장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니까 장기로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상가를 방문하시는 고객들이나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회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정상기를 설치해 가지고 유료화하는 방안을 파주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장기 주차하는 부분을 빨리 차를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유료화 계획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주차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그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 부지에 대한 주차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상가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차 단속은 로데오 거리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은 현재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하던 것을 2시까지로 30분 동안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내 3단지 대각선 신호 부분은 그 신호등을 그걸 횡단보도를 대각선을 하시자는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국장님께서 좀 협의가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구 총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산내 상거리 그 대각선 신호 체계를 제가 현동을 별도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봐서 아마 신호 체계는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현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건의사항 있으신 분, 네, 저기 강태곤님. 안녕하세요. 시민과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내마을 10단지 운정 프로지오에 사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저는 제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가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 소음은 제2자유를 통해서 남북로와 연결되는 곳에 저희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에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쪽에 너무 소음이 심각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한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이 기준치에 오버하는 걸로 측정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음 방지 장치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십사 하고 건의드리려고
참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태곤님 감사합니다. 아파트 소음과 관련된 부분 소음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네, 해주셨는데요.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산내 10단지 강태곤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그 제2자유로에서 지방도 357호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거기 푸르지 아파트가 이제 지하차도가 있죠. 그 인근에 이제 소음 차량 통행 소음이 심하시다는 말씀이신데 파주시에서도 주요 시설의 주요 지점에 대한 소음 측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고 필요하면은 방화복 설치가 필요하다고 된다면은 이에 대한 그 LH와 협의를 통해서 시설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화복 설치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대를 하시는 여론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LH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음 대책 시설이 필요한지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CCTV라든지 과속 방지를 위한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소음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충 설명 뭐 필요하십니까? 네. 건설안전건설국장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장님 답변 말씀 중에 소음 측정은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이제 용역을 줘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 그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로 나와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시장님 말씀은 과속 그 방지 카메라를 1차로 설치를 했고 올해로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해서 과속으로 인한 소음을 좀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 서축 우회도로뿐이 아니라 한길 그쪽 지하차도 그쪽에도 소음이 많아서 아마 시장님이 많은 돈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한 45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일단은 단기 대책으로 과속 카메라를 좀 설치를 해서 과속을 방지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건의사항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변재인님 말씀해 주시.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솔사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변재인입니다. 먼저 시장님 시장 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그 정류장이 오래전부터 있는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시민들과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요즘 그 냉난방이 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그런 정류장이 저희 해솔 3단지 앞에까지는 설치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4단지 앞에 403동 바로 옆에 있는 정류장은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정류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재인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또 건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건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그러면 변재인님 네, 저기 이수병님, 범님, 네, 이수범님,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저는 운정 이동에 사는 이수범입니다. 민통선 출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접에 있는 김포시는 민통선이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출입이 가능한데 파주시 민통선은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고 출입증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파주 시민들도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범님 감사합니다. 변재인님은 4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수범님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변재인 해솔 4단지 입주 회장님이시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열리지 아파트 말씀이시죠? 예, 일단 멀티 환승 정류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멀티 환승 정류장은 이미 경기도와 같이 추진해서 운전 그 앞에 정류소인 운전 광역 보건지소 앞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솔 4단지 앞에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일단 금년 8월에 다시 한번 해솔 4단지 앞에까지 공사를 하는 것은 금년 8월경에 다시 한번 신청을 경기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꽤 듭니다.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파주시의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정류장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데 그 앞 정류장에 운전 광역보건지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다음 정류장인 해솔마을 4단지에도 가능한지는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정도에는 도와 협의 의견이 원만하게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협의가 된 바가 있는지 한번 또 건설교통국장님이시네요.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 매년 한 4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LH에서 인수받은 승강장을 정비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이제 환승 주차장을 정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냉난방이 설치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냉난방이 포함된 환승 거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범 운정이동 주민께서 민통선 출입을 좀 절차를 간소해 주십사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출입을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포시 민통선 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김포시가 신분증만 제시하면은 임의로 출입을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우리 파주시는 현재 국방부와 그 민통선 출입과 관련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출입을 할 때는 사전에 예통이라고 그러죠.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가능을 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농을 거주하시는 분들도 영농을 목적으로 입출입을 하시는 출입 영농인들도 일일이 사전에 등록되신 분들로 해서 RFID라는 그런 신분 증빙 그런 그 표식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신분증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또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방부와 또 관련 기관들에서의 이런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입장이 강경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파주 지역은 좀 김포시와는 다르게 육로로서 DMZ가 직접적으로 북한과 연접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도 또 관련 안보 분야에 있는 부서의 입장도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그렇게 좀 보수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은 남북 평화 체제가 공고화되고 정착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현실이 있음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화기반국장님 좀.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입니다. 민통선 출입하는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한 분야는 관광 분야고 한 분야는 출입 영역입니다. 현재는 그 RFID 방식으로 해서 출입을 하고 사전에 이제 예통 절차를 거치는데 그 거치는 것이 이제 보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전에 그분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한번 그 예통 절차가 끝나면 RFID 그 신분증만 카드 리딩기에 되면 이제 통과하는 방식.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예산까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모바일을 통한 이제 QR 코드 방식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전에 예통을 한번 해놓으시면 그냥 뭐 반영구적으로 QR 코드를 찍고 그냥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제공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로 QR 코드로 이렇게 편리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사진 촬영을 끝으로 운정이동 시민과의 온라인 대화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시민과의 대화 보시는 도중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께서는 운정이동 총무팀으로 전달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작은 손아트 아시죠?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이랑 네 저기 이종환님께서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작은 손아트 어떻게 시장님도 한번 카메라 보시고 깜찍하게 작은 손아트 인증샷 가겠습니다. 자 송학준님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 운정 이동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